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뵀죠? 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제 머릿속에 각인된 분들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못 뵀던 분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제가 교육계획을 잠깐 봤는데 지금 나가서 실습하기 참 좋은 날씨거든요. 근데 계획표 다 갖고 계시죠? 예. 제가 요거 이제 여기 담당하시는 신약 주무관하고 전에 상의를 했었는데 그거에 좀 일찍 시작하는 걸로 해서 이 교육을 했던 거였었거든요. 이 계획을 했었던 거였었는데 지금 내용이 보니까 지금 나가서 작업하기 딱 좋은데 너무 실내 강의만 들어가 있어요.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일정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좀 있으면 벌써 그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그 잎이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노랗게. 이때부터 소나무 전정이 가능합니다. 반송 전정 같은 경우, 둥근 소나무 전정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가능한데 지금 그 뻗나무라든가 이렇게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가능한 건데 아직도 여기 지금 여기 시흥이죠? 시흥 근처, 그다음에 여기 안산 근처는 아직 이른 데가 있습니다. 자르면 송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송진이 많이 나오게 되면 하얗게 커버가 남아있고 그 하얀 자국이 내년까지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론 교육을 좀 하다가 10월 달부터는 바깥으로 나가서 직접 나무도 잘라보고, 선생님들은 지금 가위 들려줘 봐야 뭘 자를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뭘 잘라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막 자르면 또 안 되는 거 아니까 그건 또 어떻게 아셔갖고 안 자르고 막 못 자르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좀만 더 있으면 저하고 한 3개월 정도 한 8주 정도 나가서 실습을 해보면 직업병이 생깁니다. 잘라야 되나? 자르고 싶어갖고 막 버스터미널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다가도 막 자르고 싶어갖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텐데 그러려면 나가서 우리가 조금 선생님들이 조금 망쳐도 되는데, 그죠?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그죠? 좀 망쳐도 되는데 지금 관리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이 우리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되어 있는 공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인력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저희가 가서 교육 겸 봉사 겸 가서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 일석이조잖아, 그죠? 그런데 막 자르면 돼 안 돼요, 그죠? 뭐 안 되잖아. 교육을 받으면서 천천히 텀을 주면서 배우면서 또 능숙하게 경험을 쌓아가야 되니까 그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시흥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들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다 그냥 치고 다니는 거야. 그냥 막 그런 거 하고 그러려면은 그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나가서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 정도부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신현학 주무관하고 일정 조정은 좀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답사도 있고 뭐 그런데 요것도 우리는 단풍 구경 가면 안 돼. 단풍 구경 갈 때, 남들이 단풍 구경 갈 때 우리는 이걸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전지전정도 해야 돼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지나고 난 다음에 꼭 그 시기가 아니래도 보기 좋은 곳 많이 있거든요. 담양의 소세원 같은 경우는 정원사 과정을 밟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야 될 답사지입니다. 그런 데를 간다든가. 거기는 제가 사시사철 1년에 한 8번을 갑니다. 교육과정, 여러분들 이런 교육과정을 제가 경기도에서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갈 때마다 틀려.
가는 시기마다 틀리고 또 시간, 아침에 일찍 갔을 때하고 저녁에 갔을 때하고 또 분위기가 틀립니다. 가서 봐야지. 그냥 관광 목적으로 갔을 때하고 제가 가서 이건 왜 여기 설치되어 있는지, 이건 왜 이런 뜻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배워가면서 하면 또 틀린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조정을 좀 할 거니까 일단 계획은 수정하라고 있는 게 계획입니다. 계획은 저는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설계도 할 줄 알고 시공도 할 줄 알고 관리도 할 줄 아는데 시공하는 사람들은 계획에 의해서만 시공을 하는데 설계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바꾸라고 있는 게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획도 많이 바꿔야 되지만 내용 구성이 지금 다른 학교에서 다른 과정에서 하는 내용들을 이제 많이 참고해서 만든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배울 때 공원에 가서 관리하는 것만 사실 배우는 건 아니고요. 여기 누군가는 새로운 직업, 또 다른 직업을 원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대다수의 분들은 내가 내 집 정원 정도는 계획해서 설계할 줄 알고 시공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물론 큰 나무들 내가 못 심지만 그건 인력 불러 써야 되겠지만 큰 나무도 심을 줄 알고 배치할 줄도 알고 위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관리도 할 줄 알고 하는 걸 배우러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설계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재 요령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추운데 밖에 나가서 이거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럴 때는 모형 설계, 모형을 만드는 거죠. 우리 백어 신도시 여기 모델하우스에도 모형이 있죠. 크게. 저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얼마나 게 있나요? 큰 게 있나요? 네, 크게 있어요. 큰 게 있어요? 네. 그 보통 그런 거 하나 하면 한 2, 3천만 원 넘어가요. 얼마나 주셨어요?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네. 저는 저희 회사에서 그런 걸 만드는데 한 2, 3천만 원 합니다. 한 세트 만드는데. 그런데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이 배울 데가 없어. 그걸 가고 싶어도. 그런데 여러분들 겨울에 그걸 배우는 거야. 내 집 정원을 선생님이 설계한 거를 모형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요거는 대학 과정에서도 많이 정규대학에서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신구대학하고 한경대하고 몇 군데밖에 못해. 왜 못하냐 하면요.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없어. 네, 교수가 없습니다. 배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식으로. 대부분 인터넷 뒤져서 본인들이 그냥 접하고 뭐 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기술도 사실 고급 기술인데 그런 것도 한번 뭐 여러분들 정원이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응용해서 더 큰 것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스케치입니다. 정원 스케치. 설계만 잘하면 뭐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데 우리 집에서 그 돈을 잡고 있는 사람은 마누라야. 근데 내가 정원을 좀 만들고 싶어. 그러려면 마누라 허락을 받아야 돼. 그쵸? 그 이제 도면을 어디서 하나 그려왔어. 근데 도면을 갖다 주면 다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마누라가 그걸 안 와. 도면을. 그죠? 모르잖아. 볼 줄 모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스케치를 그리는 거죠. 3D화 아니면 뭐 일손적 기법, 이손적 기법, 뭐 매트릭스 기법,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법으로 배워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죠. 설계 도면을 시각적으로 눈에서 보는 높이에서 경관을 보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해도가 쉽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이 여기 이제 겨울 일정하고 막 섞여서 그러는데 좀 조정해서 그런 것도 배워보도록 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나무 이름 얼마나 아나?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 나무 이름 몇 개나 알아요? 한 100개 아나? 50개는 아나? 한 10개는 아나? 10개는 알아? 그런데 선생님들이 은근히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우리 단풍나무 알잖아. 은행나무 알잖아. 그거 봐. 회양목 알잖아. 회양목. 철쭉 알잖아. 소나무 알잖아. 이딴 식으로 하면 개나리도 알고, 그죠? 진달래도 알고, 그지? 네. 우리 요즘 꽃피는 거 뭐 있어요? 목수국, 나무수국 하얀 거 막 쳐지잖아. 나무수국도 알고, 네. 또 뭐 무궁화도 알지, 그지? 우리나라 거 무궁화를 몰라? 우리 시흥의 시목은 뭐죠? 은행나무인가? 없대는 것 같아. 왜 없어? 시목, 시화 있어. 있었는데 네.
그게 이렇게 중복돼서 여기 시나 저기 시나 막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런 걸 물어봤어요. 시화나 시목이 있을 텐데 없었어요? 아, 없어졌대요. 역시 세련됐어. 없애야 돼. 옛날 방식이야. 원래 좀 잘생기고 옷 잘 입고 조금 튀는 사람들은 법에서 살짝 어긋나야 돼. 뭐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니까 없애는 것도 괜찮지 뭐. 자, 뭐 하여튼 간에 대부분 보면 나무들 나는 별로 모르고 있어. 그래도 따지고 보면 대부분 10개 이상 한 20개 정도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시민정원사 과정을 밟았고 그래도 저한테 배운 사람이면 그래도 100개는 알아야지. 머리 아파. 벌써부터.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 이름 다 아시나요? 몰라요. 옆에 계신 분들만 알죠? 그러면 초등학교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그 반 이름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다 알죠? 왜 그런 거예요? 불러주고 관심 가져주고 알아주고 친해지고 내가 먼저 친해지려고 해서 다가가잖아. 옆에 짝한테 다가가 말부터 걸죠. 그죠? 그러면서 아는 겁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는 말을 안 걸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보고 느끼고 만져보고 해야 하나씩. 네, 우리 30주예요. 30주. 그죠? 네, 30번 강의를 받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할 때마다 나무 하나씩만 갖고 와서 배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30개잖아. 그지? 근데 하나만 배우면 되나? 못해도 한 5개씩은 갖고 올 겁니다. 나무 가지를 요만큼씩 잘라 갖고 올 거예요. 네, 가지를 갖고 오는데 선생님 나가서 수영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왜 가지를 30대씩 잘라서 오나요? 그거는 동정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동정 아니고 동정, 맞추는 방법인데 동정의 근거, 나무가 동정의 근거를 알고 그것만 외우고 있으면 나무라고 하는 건 환경에 따라 크는 여건, 환경에 따라 또는 종에 따라 변이종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나 이런 거에서도 변할 수 있고 굉장히 변화의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동정의 근거, 확실한 근거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나무가 아무리 수영을 받거나도 알 수 있죠. 그 예로 한 예가 있는데요. 제가 수원에 웬만한 데는 제가 만든 공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마을정화 조성공사라고 하는 공사가 있었어요. 4개의 동에 정자하고 그 회관 옆에 대부분 보면 노인회관, 노인정 옆에 있는 정자하고 그걸 쉼터하고 이런 공간을 만드는 건데 이제 리모델링 하는 거였는데 도면을 받아보고 제가 이제 현장을 처음에 답사를 갔어요. 우리 과장들하고 데리고 갔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고 도면을 봤는데 향나무 3그루가 표시되어 있어요. 기존목으로. 근데 제거되어 있는 거예요. 제거목으로 전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 수영이 괜찮아서 저거는 이거 그냥 빼놨다가 나중에 공원 만들고 나면 어디다 하나 넣어줘. 저거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관리하신 분이 노인네가 와서 이거 해줬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거 몇 년 동안 했던 게 없어져 버리면 아유 난리 나는 거지. 잘못하면 삽자루로 맞아. 안 돼. 그래서 그걸 빼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전 전문가 아니에요. 그죠? 향나무 3개 빼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가 시작돼서 얼마 있다가 이제 공사 현장이 마을마다 있는 거라 여러 군데였어요. 그래서 인부들을 2팀으로 나눠서 먼저 없앨 나무들을 좀 없애고 그 다음에 뭐 기본 청소할 것들은 청소하고 공사 기반 공사를 좀 해놔라 이렇게 시켜놓고 궁금한 거야. 못 믿어. 나는 일꾼들 잘 못 믿거든요. 내가 직접 가서 봐야 돼. 그래서 새벽에 일찍 나가서 현장을 갔습니다. 첫 번째 들린 현장이 바로 향나무 3개 옮겨서 원래 제거하라고 그런 건데 옮겨놓으라는데 갔는데 옆에 갔는데 향나무가 아니네? 스트로보스 잣나무라는 거였어요. 일명 현장에서 스잣이라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 아파트 주변에 잣나무 있는 게 다 스트로보스 잣나무예요. 원래 명칭은 스트로보스 잣나무예요. 스트로브 잣나무는 조금 줄여서 얘기한 거고 스잣 완전히 줄여서 얘기한 거고 원래 학명이 스트로보스 잣나무인데 스트로보스 잣나무였었던 거야. 향나무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스트로보스 잣나무가
향나무처럼 보이려면 정말로 부단히 노력해서 잘라주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멀리서 보고 저게 향나무라고 아예 판정 지을 정도로 그렇게 향나무처럼 생겼는데 나무 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스트로보스 잣나무. 그래서 내가 막 가니까 거기 반장이 소장님 이거 맞아요? 향나무라고 했는데 써 있는데 향나무란 줄 알고 향나무를 찾아봤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향나무 비슷한 걸 캐고 있었던 거죠. 봤더니 스트로보스 잣나무였는데 놀랬습니다. 저도 스트로보스 잣나무를 향나무처럼 구루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는 처음 봤어요. 그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건 봤습니다. 울타리도 받고 봤는데 처음 봤어요. 야, 이건 대단한 진짜 관리를 한 건데 정말로 이거 기계똑 가져가고 확 버버렸으면 진짜 삽으로 한 대 맞을 뻔했다. 그냥 계셨겠냐, 이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는데. 이겁니다. 수영이 바뀌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영이 바뀌거나 모양을 바꿔버리면 그게 무슨 나무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가까이 가서 걔가 갖고 있는 동령의 근거를 찾아보면 그거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소나무는 잎이 2개예요. 리기다 소나무는 잎이 3개입니다. 잣나무는 잎이 5개예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같은 바늘잎을 갖고 있는 나무는 그냥 다 소나무갑이다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종이 있는 겁니다. 잣나무도 있고 스트로보스 잣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리기다 소나무도 있고 기본적으로 개수에 따라서 틀린 것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걸 그냥 여지껏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앞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유전성이 왜 그랬는지. 또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한테 교육받는 분이. 은행나무는 어떤 사람은 침엽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화렵수라고 그러는데 은행나무가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화렵수도 맞고요. 침엽수도 맞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2개 다 맞는 소리니까. 왜? 왜? 자, 인위적인 목적이냐 생태학적 분류 목적이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인위적인 분류는 사람이 적용하는 사람이 적용 목적으로 또는 그 은행나무가 진코나민이라고 옛날에 혹시 아시나요? 예. 진코나민 기억나지, 그지? 지금 있나? 진코민. 아, 진코민으로 바뀌어서 지금 있구나. 예. 몰랐는데 옛날에 진코민 회사가 이천농고에 있는 은행나무를 다 잎을 따갔었어요. 그걸로 처음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80 몇 년도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진코나민 약 만드는 회사에서는 은행나무가 그냥 화렵 쓴 거야. 그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목적이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생태학적 분류, 하나는 인위적인 분류. 그러니까 인위적인 분류로 봤을 때는 조경수로 봤을 때는 걔는 잎이 지니까 화렵수죠. 낙엽 화렵수. 그런데 생태학 분류로는 걔는 침엽수입니다. 소나무하고 같은 목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사실은 걔가 이렇게 노란색에 우리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잎맥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잎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잎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엔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었다? 소나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었다. 네.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근거를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담양 쪽에 가면 담양이 어디죠? 전라남도? 북도? 남도? 네. 전남 쪽의 지방에 가면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이 아직 은행나무가 남아 있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V자가 아니고 이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여기 전남 쪽에 고향이 있으신 분 최근에 얼마 전에 갔다 오셨을 텐데 지난주에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관심이 없어서 뭐 이젠 봐야 돼. 이젠 여러분들은 봐야 됩니다. 이젠 해야 됩니다. 봐야 되고 읽어야 됩니다. 자, 이런 관찰력. 그런데 바로 아직도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근거로 생태학적 분류를 하면 얘는
침엽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침엽수, 화렵수는 누가 분류한 거야? 사람이. 왜? 이용하려고. 그럼 뭐야? 인위적인 분류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인위적인 분류로 먼저 화렵수인 거고, 예. 그런데 생태학적 분류로는 침엽수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예. 누가 물어보면 앞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배운 사람이니까 어떻게? 턱 들고, 예. 턱 들고 난척해야지 이제. 아는 만큼 난척하는 거야. 예. 턱을 든다는 거는 잘났다는 얘기거든. 턱 들고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인위적인 분류로는 화렵수이고, 네. 생태학적 분류로는 침엽수이다. 이제 배웠으니까. 자, 이딴 것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은 이론 수업과 밖에 나가서 하는 실습과 병행해서 할 겁니다. 대부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시민정원사는 실습 기간 따로, 이론 기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계획에서 이제 이게 나온 건데,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여기 가까운 데서 할 겁니다. 희망공원 가깝죠? 여기서 얼마나 걸어도 갈 수 있나요? 좀 걸어서. 그럼 여기 가까운 데는 없나요? 혹시 걸어서 가도 될 정도에? 옥구공원 걸어서 가면 금방이에요? 근데 거기는 아무나 갈 거예요. 왜 못해? 거기는 관리가 따로 관리팀들이 있으니까 만지는 게. 아니요, 희망공원이나 그거야 잘 모르겠는데. 소망공원이나 옥구공원 다 같은 사람들이 관리하는데요. 네. 가깝다고 거기는 좀 안 가고 여기는 자주 하나 보지? 그런가? 자, 하여튼 옥구공원도 가깝고, 옥구공원도 추워지면 그분들 뭐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나가서 이걸 한번 또 가까운 데로, 여기서 이론 교육 오전에 1시간 정도 여기서 하고, 우리가 4시간인 건 아시죠? 하루 4시간이에요. 4시간이니까 1시간 정도 여기서 이론하고 3시간 정도 나가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아주 교육 효과가 아주 빨라요. 그치? 그날 배운 거 그날 써먹으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지난주에 배우면 요번 주에 다 까먹어. 돌아서면 여기서 떠나는 즉시 다 까먹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이 까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잊어먹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군대용어로 숙지라 그러거든요. 제가 직업군인 10년 상사제 됐어요. 군대에서도 저는 조경했거든요. 조경하사관이었는데, 군대에서 많이 쓰는 숙지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숙지라는 용어는 익숙하게 만들어서 내 걸로 만든다. 다시 선생님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잊어먹어도 돼. 내가 계속 얘기할 거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반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전문이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제 전문이니까. 그래서 근데 그래도 토를 일주일씩 두고 하다 보니까 많이 잊어먹어요. 그래서 오전에 1시간 얘기하고, 오전이란다. 뭐 처음에 1시간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 하고. 뭐 희망공원도 각자 다 여기 걸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 거기 주차장도 잘 돼 있어요. 희망공원, 소망공원 주차장 괜찮으니까 뭐 여기 30명인가요, 우리 정원님? 네, 30명이면 뭐 한 10대, 아니면 한 7대, 3, 4명 타고 가서 하면 되죠. 그래서 뭐 차 타고 다니는 게 사실 걸어 다니는 것보다 더 빨라. 뭐 한 5분 거리인가? 그쯤 되죠? 여기? 차 타고 가면? 10분? 10분 거리. 거기서 작업을 1시간 여기서 공부하고, 쉬는 시간 동안 가서 거기서 야외니까 거기서는 화장실 가고 싶은 거 내 맘대로 갔다 와도 되잖아. 그죠? 남자분이야 뭐 아무 데서나 봐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시간을 좀 아끼면서 그때그때 배워가면서 하는 걸로 좀 맞춰가고요. 실내교육에서는 주로 여기서 할 건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시에다 좀 요청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부탁을 할 게 있고요. 개인 도구가 좀 필요해요. 전지가이. 그래서 전지가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전지가이는 아무나 다 사서 쓸 수 있습니다. 전지가이뿐만 아니라 전지톱이 필요합니다. 사실 톱을 더 많이 씁니다. 전지톱이요. 그래서 접이식 톱 요만한 거, 그 다음에 가위, 요 2개는 개인 수공구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 가위 집에
두 개 다 둘 수 있는 가위집과 톱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요즘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살 때 저는 하나짜리만 샀는데요. 전문가들인데 하나 더 사면 어때? 몇백만 원 안에. 그리고 전문가들은요 원래 공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쓰다가 가위들도 하나만 안 갖고 있어요. 전문가라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과정 다 하면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가 뭡니까? 엔지니어가 뭐예요? 기술자죠. 그런데 이 기술자 엔지니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나 다 기술자한테 붙이는 게 아니고요. 먼저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설계 배우잖아. 시공하잖아. 그죠? 네. 관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야 이걸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 교육과정 밟고 나면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들이 장비 몇 개 있다. 그거를 내 거 아니고 그거 뭐 마누라 건가? 남편 건가? 아니에요. 선생님 거예요. 그래서 장비도 때에 따라서 하나만 갖고 다닐 수 있는 장비 하나 그냥 가위만 갖고 다니는 거 또 어떨 때는 그거 하나만 필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현장에 가면 소나무를 잘라야 되거나 좀 교목을 자를 때는 두 개가 다 필요한 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가져가야죠. 그래서 장비를 좀 마련해 주십사. 또 하나는요. 단체 조끼나 좀 뭔가 좀 조직력 있어 보이는 게 하나 필요합니다. 경기시민정원사하고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조경 가드너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 수원에서는 한 3개월 코스인가? 4개월 코스인가? 제가 가르치는 건데 교육이 많으니까 헷갈려 죽겠네. 그리고 또 남양주농업기술센터하고 광주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2달짜리 코스가 요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은 복장이 없어. 그래서 아무 공원이나 가서 가위를 못 꺼내요. 가위 딱 꺼내는 순간에 어떤 아저씨가 와서 막 뭐라고 삿대질해. 안 돼! 뭐라 그러는지도 하나도 안 들려. 그리고 가버려요. 핏대 세우고. 우리가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같은 복장에 좀 튀는 복장 있지 막 형광색 이딴 거 눈에 좀 튀어야 돼. 그런 거에 가위 딱 차고 있어. 한 대여섯 명에서 몰려다니는데 우리 30명이야. 누구도 우리한테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죽어. 그랬다가는. 네. 그게 좀 필요해요. 조직력.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작업하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도 올라갈 것이고 또 시 일보에도 올라갈 것이고 또 더 크게 유명해지면은 그 얼마 안 걸려. 한 달 정도만 4군데 5군데 돌아다니면 도신문에도 실리고 경기일보에도 실리고 막 이래. 예. 그런데 그냥 다 민간인 같고 청소하는 사람 같고 그냥 거기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 같고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뭐해? 휴지 줍고 풀 뽑고 다 그게 다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고급 인력이야. 예. 조직력 있어 보여야 되고 사진 한번 딱 찍었을 때 우와 이 떼거지들 뭐야 뭐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조직력 좀 있기 위해서 좀 단체 복장 하나가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책 제가 드린 거 잠깐만. 예. 제가 한다 안 한다 그랬다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실은 저는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받고 계시는 분 중에 이런 출판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부탁을 좀 했어요. 근데 이게 많은 양도 아니고 30권, 뭐 20권, 50권 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칼라로 만들고 또 그래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책하고는 좀 틀리게 10,000원씩 줘야 된답니다. 한 권당. 근데 제가 미리 샘플로 지금 하나를 갖고 왔어요. 여기 시흥시 마크 딱 붙어 있고요. 경기도에서 아직은 인정 안 하겠지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교육 내용하고 이렇게 교육하는데 어쩔 거요? 한번 대들어 봐야지.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여지가 있어서 여기다가 경기도지사 인증해갖고서 이렇게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해갖고 이렇게 책을 하나 지금 샘플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책은 한번 보고 교육 끝나면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놔두면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혹시나 조경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 기자격증자도 있을 겁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이 한번 보시면 아씨 나 공부할 때 이것만 있었으면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럴 거야 아마. 예,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냈어요 내가. 왜? 내가 조경기능사 시험감독이고 출제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만들어냈는데 그중에 이 뒤쪽에 보면 병충해 관련된 게 또 있습니다. 농약과 병충해 관련된 게 제일 길어요. 요것도 제 전문 분야예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글쎄 나 뭐야 도대체. 예, 나무의사죠. 예, 나무병원 나무의사입니다. 그래서 제 전문 분야니까 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너무 복잡한 거 말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많이 피해보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만 집어넣어서 만들었는데 아마 계속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시에서 보조해주나? 예산이 없어서 우리 솔직히 시에서 이런 거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진짜 아닙니다. 예산 문제라든가 먼저 저 같은 사람 불러서 쓰는 것도 그래요. 제가 몸값이 좀 하거든. 예. 그런 문제, 예? 싸게 하라고? 싸게 하라고? 예. 네? 아. 네, 근데 저는 맞아요. 100만 원짜리 드리면 100만 원짜리가 나오는 거고 200만 원짜리 드리면 200만 원짜리가 나오죠.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신영학 선생님이 너무 또 좀 너무 그냥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그 효과가 안 나오고 그래갖고 내가 속상해고 하시고 그래서 조금 그래도 다른 데보다 좀 낮게 조금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짧은 게 3개월, 길면 1년 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6개월짜리죠. 내년에도 할 거고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첫 끼로 스타트를 끊게 되실 텐데 시민정원사는 그죠? 다른 교육은 몇 번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정원사는 지금 첫 끼인데 여러분들이 첫 발을 잘 들여야 되고 틀을 잘 잡아주셔야 또 여러분들 이 중에서는 단체로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이 또 있으실 겁니다. 혼자는 절대 안 돼. 아까처럼 막 뭐라고 와서 그런다니까. 근데 여러 명이서 같이 뭐 빨간 조끼든 파란 조끼든 뭐 오렌지색 조끼든 다 같이 입고 다니면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 첫 발을 잘 디뎌야 되니까 조금 이것저것 좀 거치장스러운 것도 있고 이것저것 말도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말이야 그분들 오셔갖고 막 그냥 개미떼들처럼 와갖고 루루 하고 가갖고 일거리만 만들어 놓고 간다. 그런 소리 제일 많이 해요 실무자들이. 왜냐하면 우린 절대 부산물 안 치우거든. 선수가 무슨 부산물을 치워. 그쵸? 예. 근데 어느 정도 청소는 해주고 가야지. 청소는 해주고 가야 되는데 마무리까지 우리가 깔끔하게 해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분들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답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잘 꾸며져 있는 거고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많은 데는 우리가 청소까지 다 해주고 와야지.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다 보면 좀 안일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마찰이 조금은 좀 우리가 좀 이겨내야 할 부분도 있죠. 가로수 같은 경우들도 이제 어느 때는 가로수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손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가로수 구석진대 가로수는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근데 막 사람 머리를 쳐 이제. 그럼 여자분들은 괜찮지 안다니까 남자분들은 막 전화번호 막 여보세요 하다 막 이럴 거 나가고 어떤 분들은 여기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머리 좀 없으셔갖고 여기 가짜 이렇게 덮어 쓰신 분들 없는지도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막 가. 그럼 시원해지거든? 그때 느끼는 거지. 예.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제가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 민원으로도 많이 들어오고요. 근데 그런 거 받으면 어때요? 자전거 타고 가는 애들이 그런다니까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시에서 해주기 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어느 구간만큼만 급하니까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왜? 배웠으니까 배운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부산물 처리만 길가니까 빨리 끝내고 말아야 되지. 그거 계속 우리가 부산물까지 치우고 있으면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산물 처리만 우리가 마다에 담아서
몇 그루당 하나씩 놔둘 테니까 그것만 치워주십시오. 그러면은 시에서 그냥 화물차 하나 몇 명 요즘에도 공공근로 사업하는 애들이 그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걔들 쫓아다니면서 걔네들이 이거 프랜카드 불법 프랜카드도 자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이 와서 좀 실어갖고 치워주면 하면 그러면 금방 끝나. 우리가 움직이면 금방 끝나. 그렇죠? 한번 그걸 스타트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 처음이 굉장히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할 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 집 정원, 내 집 정원을 관리할 때 꼭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내 집 정원은 아무나 자르면 될 것 같지? 알고 보면요, 내 집 정원의 나무 더 못 잘라. 경험이 없으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실습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그걸 자를 수 있어? 우리 식물원 가서 아무나 자를 수 있어? 제표가 제표가 네. 그런 거를 틀만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린 보고만 하면 돼. 시에다가 저 어디 구간 어디 이거 방치해두고 있던 사진 찍어갖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이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 우리가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사나흘 걸릴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가서 쳐주면은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어디 지나가다가 이제 애하고 지나가다가 남편하고 지나가다가 봤지? 내가 한 거야. 야 봤지? 이거 엄마가 한 거야. 아빠가 한 거야. 이거 잘 됐지? 이쁘지?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난 명절 전날이죠. 순천만 정원박람회 다 가보셨죠? 그래 뭐 하여튼 네.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혹시 최근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한 달? 두 달? 없습니까? 가보세요. 그게 무슨 순천만 정원박람회야? 국제적으로 떠드는 거야 그게? 할 겁니다. 왜 그랬을까? 관리가 못해서 안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넓어서? 지속 가능한 정원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천박람회의 3분의 1이 잔디가 3분의 1 잔디가 서양 잔디였어요. 골프장에서 쓰는 서양 잔디입니다. 골프장의 서양 잔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2번씩 깎아줘요. 거기다가 물은 여러분들 안 보이는 시간대에 물은 계속 줍니다. 밤에. 물을 굉장히 잘 먹어요. 그런데 순천만 정원박람회 가보면 길이 뭐 요만큼씩 아주 큰 잔디밭이 아니고 막 틈새 막 이렇게 된 데부터 해갖고 여러 군데 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깎지도 못했을 것이고 몇몇 군데 넓은 데나 눈에 보이는 데는 깎아줬는데 그러지 못한 데는 그냥 방치해놨어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거지. 거기에다가 많은 원예식물들 종을 심었습니다. 네. 뭐예요? 에어컨에서 좋은 에어컨인데 쉬라고. 네.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정원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겨울 동안에 원예식물들은 다 죽어버렸고 원예식물들은 대부분 보면 월동을 못하니까 다 죽어버리죠. 그럼 새로 사서 갖다 심어야 되는 거죠. 이런 비용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순천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냐? 경기도 정원박람회라고 아시나요? 2년에 한 번씩 있는 거. 시흥에서 처음에 1회를 시흥에서 했습니다. 아주 잘 멋있게 잘 끝났어요. 근데 시흥에서도 처음에 원예식물들을 많이 심어서 유지 안 되고 있는 게 많이 있었죠. 네, 경험을 해봤습니다. 순천에는 순천 정원박람회가 처음이었어. 크게 해놓고. 근데 대부분 원예식물로 했다라는 거죠. 돈 엄청 깨졌겠죠. 겨울 지나고 나니까 다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이디어를 요거를 경기 정원문화박람회처럼 정원박람회를 만들자. 그래서 작가들 정원, 그 다음에 모델 정원, 이건 대학교 교수들이 내는 건데, 그 다음에 학생들, 대학생들로만 구성된 또는 대학교 또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 또는 학원 같은 데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배우는 이런 분들이 하여튼 조경을 배우는 사람들, 학생들, 고등학생들 포함해서 전문계 고등학생들 포함해서 조경을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할 수 있게 해갖고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설계를 응모를 해서 당선된 사람들한테 정원을 직접 만들게 해갖고 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2월 달에 공지가 떴어요. 2월 달에 떠서 작가 정원 20개, 그 다음에 모델 정원 20개, 그 다음에 학생들 만드는 시험 정원 몇 개였더라? 40개. 그리고 학생들 거는 3m, 3.6m, 2점 몇 m 해갖고 또 모델 정원은 또 얼마 크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해서 설계 응모를 받아서 명절 전날 그 응모 당선된 사람들을 돈을 150만 원,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정원을 만들어라. 공모 자기네들이 응모한 설계대로 한 게 공사 기간이 9월 1일부터 13일까지 뭐야? 명절 기간에 만들으라는 얘기지. 어디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제부터 개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제 교육생들 이 응모를 해서 돼서 그중에 지금 현재 건국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2명이 응모를 해서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설계 도면을 그려왔는데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 시공이 안 되는 도면을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미치는 거지. 근데 그게 당선이 됐어. 뭔 얘기야 그게? 예? 뭔 얘기야? 심사한 사람도 그렇다는 얘기야. 축척도 안 맞아. 그렇게 하여튼 설계가 된 거를 갖고 와서 교수님 이거 어떻게 우리 당선됐는데 안 할 수도 없고 5위 안에 들어가면 장학금에 외국 항공권 2장 이렇게 준대. 어우 메리트는 있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 그래갖고 제가 새로 수정을 싹 해주고 도면 다 바꾸고 해갖고 줬어. 멋있는데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근데 시공해요? 시공도 안 해봤어. 야 이거 뭐 밥상 차려서 밥 떠먹여줘야 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9월 3일 날 강의가 풀로 없으니까 그날 가서 도와주마. 그리고 우리 교육생 중에 신안산대학에 계시는 분들 한 4-5명이서 지원해 주겠다. 직접 자비로 거기까지 가서 육체적으로 도와주고 할 텐데 거기 상이 뭐가 걸려 있냐 내가 이제 물어봤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5위안까지 거기 전라남도 지사 도지사 표창장이 주어지냐면 우리는 상금이나 항공권 다 필요 없고 그 상만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이요 개개인적으로 나간다. 개개인적으로 하나씩 다 줘요. 6명이 같이 해도 개개인적으로 상이 6명 하나를 줘갖고 어디다 누구네 집에 갈지 모르는 게 아니고 개개인적으로 6개를 다 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경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력서 한 줄에도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것만 받겠다 하고 자기 기름값, 밥값 다 쏟아붓고 가서 만들어주고 왔어요. 그날 여기서 8시 반에 출발했는데 12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휴게소 몇 개 들리니까. 밥 먹고 1시 반부터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6시까지밖에 일을 못한대. 4시간 동안 만들어야 되는 거야. 브리핑도 못하고 그냥 막 내 머릿속엔 다 들어가 있고 내 손은 내 머릿속보다 먼저 나가고 있는데 다들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일하고 있어. 6명이서. 안 해봤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비도 그날 엄청 많이 왔어요. 비 맞아 감에. 뭐 이러면서 그냥 부랴부랴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 30% 부족했어요. 비만 안 왔으면 이것저것 할 게 많았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여튼 간에 그날 6시까지 완료를 하고 왔는데 하여튼 뭐 이럭저럭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선생님들도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언제?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가 원래 올해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있을 예정이었었는데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예산 문제, 그 다음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거기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시공사가 공사가 디레이되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으로 연기됐어요. 내후년에 원래 계획돼 있었던 거, 올해 하고 내후년에는 성남시에서 시장 공약으로 아예 그냥 우리 20억 내놓을 테니까 우리 무조건 해야 된다 해갖고 중앙공원에다 하겠다고 아예 그냥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지까지 정원문화박람회 중에서 제일 많은 예산 투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순천이나 부산에도 얼마 전에 그런 정원 그런 게 행사가 있었는데요. 먼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하긴 그렇지만 경기도권 내에서 있는 요거는 배웠으니까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끝난 게 아니잖아, 인생이. 그지? 앞으로 저기 병풍 뒤에서 향내 맡을 때까지는 계속 가야 되는데, 그죠? 계속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죠, 엄마? 그죠? 해야지. 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세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평생 AS 들어간다. 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이 내가 병풍 뒤에서 향내 맡을 때까지는 AS 들어갑니다. 네. 언제든지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내 지불 정원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뭐 심어야 돼요? 막 이딴 거. 그러면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진 보내주세요. 어딘지 알아, 내가.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를 아냐고. 알아야 내가 뭐 설계를 도와주든가 어디에다 뭘 심으는 거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내가 평생 AS 해드리니까. 네. AS 받아야지. 그냥 어떻게 해. 6개월 수업 받는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이 교육을 받아야죠. 그리고 도전해야 되고.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배워서 할 것들이, 응용할 것들이 엄청 많아요.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게 엄청 많다고. 아니 저기 의대 나와 그 의사가 자기 배운 기술을 응용을 못하면 문 닫아야 돼, 병원 문. 그죠? 근데 응용 잘하고 많이 하는 분들은 어떻게? 돈 많이 버는 병원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전문 지식으로 이걸 배웠는데 활용 못하고 이거 뭐하지? 뭐가 일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들 직접 찾아가서 뭐 해달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하고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면은 선생님들 막 하고 나가야 돼. 네. 난 아밖에 안 가르쳐줘. 근데 다행히 저는 하고 하고 뭐 기본적인 거 몇 개는 가르쳐 줄게요.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자, 지금 교육계획이나 앞으로 나는 또 이거는 또 더 배우고 싶은데 하는 내용 있으면 질문 잠깐 하고 끝마치도록 할게요. 뭘 알아야 질문하지 매번. 없으면 생각나실 때까지 쉬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